제가 오늘 이제 주제가 피버인데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앞에 테드 그 광고에서 나오는 거에 막 비트박스도 하고 춤도 추고 그래서 긴장했는데 하여튼 저는 바이러스 얘기만 하겠습니다. 요새 뉴스만 틀었다면 메르스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에 걸리면 무조건 열이 납니다. 몸에서 열이 나는데 열이 안 나면은 큰일 나요. 왜냐하면 열이 나야 바이러스를 무찌를 수 있는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항상 열이 나는 것처럼 이 열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약 17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지금 한참 메르스 사태가 문제가 되고 있듯이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에선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바이러스를 연구해서가 아니라 너무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는 놀라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바이러스 어떻게 공생을 해야 될까,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요. 사실은 그 테드에서 강연 요청이 왔을 때 이런 너무 사이언티픽한 내용만이 아니라 대부분 오신 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그 학생분들한테 어떤 교훈, 멘토링 이런 얘기를 좀 해주라고 하는데 제가 그럴 만한 위치는 아직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고민했던 부분 그리고 같이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을 어차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열정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인터를 그 바이러스가 뭔지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첫 시간에 저희 학부생들한테 계속 그 질문 많이 하는 선생님들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질문합니다. 바이러스가 뭐냐? 바이러스가 뭔지 혹시 다 아세요? 바이러스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질병을 유발하고 해외 토픽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바이러스를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드리면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닌 단백질로 이루어진 가장 작은 입자인데 이런 입자들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심지어 식물들까지 감염을 시켜서 끊임없이 질병을 유발하는 골치 아픈 존재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냐.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 그림이 BC 18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벽화입니다. 벽화. 이집트 파라오 시대에 집사라고 하죠. 그 종교 행사를 집전하는 집사인데 보시면은 다리가 굉장히 가느다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시기에도 이미 이런 4000년 전에도 알 수 있듯이 그런 이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직접적인 증거거든요. 역사상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바이러스의 흔적인데 지금 한쪽 다리에 비해서 그 오른쪽 다리가 굉장히 가늘죠. 이게 지금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걸리신 분을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즉 기원전보다도 훨씬 예전부터도 이미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있었다. 지금도 최근 들어서 1950년대 이후로 바이러스학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소아마비는 지금 많이 퇴치가 됐죠.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렇지만 이미 이런 과거에도 역사상에 바이러스의 사례는 있었다라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게 19세기 초반에 19세기 한 중반쯤에 어느 프랑스의 유명한 르몽드인가요? 거기 이제 그 실제 실렸던 어떤 사파를 이렇게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가 광견병 바이러스가 있어요. 광견병 바이러스. 미친 개 생각을 하시죠? 개들이 보시면 미친 개가 이렇게 있죠.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이 시기에는요. 공수병이라고 하듯이 막 물을 무서워하고 발작을 일으키다 다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정보가 없었을 때는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잘 안 와닿으세요? 바이러스를 전공했던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정말 빵 터졌었거든요. 너무나 무지했고 몰랐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개 한 마리 때문에 지금 뒤에 군대 출동하는 거 보이시나요? 군대가 출동하고 있고 지금 총 겨누고 있고 뒤에서 이 표정 보세요. 완전히 공포에 쌓여 있는 모습들이죠. 이렇듯이 아까 보신 것처럼 기원전 180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도 저렇게 문제가 됐었고 19세기에도 문제가 됐었고 그러면 지금은 어떠나요?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주 한가운데에 서 있죠. 하필이면 우리나라가 항상 모든 일을 하더니 굉장히 다이내믹합니다. 속도가 빠르고 끝장을 봐야 속이 시원한 그런 좀 특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그리고 어떤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너무 하필이면 이렇게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정말 재앙이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나라 메르스 사태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하필이면이란 이런 개념이 한 3번 정도가 연속해서 겹치니까 갑자기 세계 2위의 메르스 대국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낙타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도 우리는 아직도 바이러스의 시대에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바이러스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요. 이제는 바이러스가 대부분 동물에서 유래가 되고 있죠. 동물에서 유래가 돼서 사람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20세기에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사례가 약 4번 정도가 있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있는데요. 스페인 독감에 전 세계적으로 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사망자가. 그런데 이 5천만 명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 당시가 한참 1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을 때인데 그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약 1,8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답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를 예측할 수 있겠죠. 한 4번 정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가 금세기, 뉴 밀레니엄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얼마나 자주 이런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이 됐었고 얼마나 우리가 괴로움을 당했는지를 한번 제가 나열을 해볼게요. 지금 메르스 때문에 매번 뉴스에 나왔죠. 2003년도에 사스, 그죠? 2005년도서부터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H5N1에 의해서 사람들 죽기 시작하고요. 2009년도에 급기야 전 세계 팬데믹 H1N1 인플루엔자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이 메르스 코로나가 사우디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2013년도에 SFTS라고 살인진드기 아시죠? 살인진드기도 바이러스에 의한 겁니다. 다음에 2014년도 서아프리카 중심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터져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죽었죠. 그런데 2015년 급기야 우리나라도 메르스. 자, 이 얘기는 뭐죠? 과거 세기에 100년 전만 해도 한 세기에 4번 정도가 있었던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은 거의 매번 이렇게 좀 과장을 하자면 매년 이런 새로운 이벤트를 지금 겪고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과거와 달리 동물들과 사람들의 관계의 접점, 그러니까 좀 전문용어로 하면 휴먼과 애니멀 사이의 인터페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이렇게 마주보는 접점이 가까워졌을까?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것이 영화의 한 장면이긴 한데요. 이런 영화 속의 장면이 정말 지금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실제로 겪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서 제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개발이 되면서 숲속에 있는 박쥐들이 노출이 되고요. 박쥐가 근처에 있는 돼지한테 감염을 시키고요. 돼지가 이렇게 도축이 되고 나서 음식재를 만들면서 이렇게 쓱쓱 문지르면서 다 전파가 되고 악수하면서 전파되고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전파를 시키고 굉장히 짧은 동영상이지만 이 영화의 한 장면이 사실은 2003년도에 있었던 사스 바이러스의 실제 모티프가 됐던 것을 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는 너무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에볼라가 사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질병이 전혀 아니었어요. 2014년도에 문제가 됐는데 왜 그러냐? 그 과일박쥐라는 프루트뱃이라는 과일박쥐가 있는데 서아프리카 사람들은 서아프리카에 있는 일부 부족 사람들이 이 프루트뱃을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육회나 회를 먹듯이
박쥐를 생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요리래요. 박쥐를 생으로 먹는 게. 그게 이제 그 과일 박쥐들이 이름처럼 과일을 먹기 때문에 박쥐를 그냥 고기를 먹으면 아주 과일 향이 난다 그럽니다. 그쪽 지방에서는. 그래서 과일 박쥐를 자주 생식하는 습관이 있는데 사실 과거 같으면 그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나 뭐 이런 나라에 아주 그 오지에서 뭐 A 부족, B 부족, C 부족이 거의 뭐 몇십 킬로를 떨어져서 살고 있다가 A 부족에서 하필이면 에볼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프루펫을 먹었을 때 에볼라에 걸립니다. 그러면 에볼라에 걸리고 나서 그 부족은 몰살이 당하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지에 떨어져 있고 인구 통계에도 안 잡히는 사람들이 밀림 속에서 죽어가기 때문에 사실 오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가끔씩 다큐멘터리 저는 참 씁쓸한 일이라고 보는데 코미디 프로에도 나오죠. 요새는 각 부족의 뭐 쉽게 얘기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언론 담당 홍보관이 있을 정도로 뭐 내가 그 옷을 다 벗고 뭐 전통 춤을 한번 춰주는데 200불 뭐 하는데 200불 이런 식으로 너무나 그 오지와 이런 그 서방 세계 이런 사람들과의 교류가 너무나 자유로워졌고 거기에 덧붙여서 과거에는 그 부족에 계신 사람, 부족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왕래가 거의 없었다는데 2014년도에 에볼라가 이렇게 촉발이 된 이유가 이제는 이 오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네트워킹, 소통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의 발달, 그리고 사람들 간의 왕래의 발달,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교류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 20, 3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 내에서 그냥 끝났을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도 사우디와의 교류가 있었지만 지금 거의 하루에 중동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교역자의 수들, 그 통행하는 사람들의 수가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는 이렇게 전 세계가 뭐 지구촌 시대, 아무리 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아메리카를 가더라도 뭐 18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런 바이러스와의 어떤 공생관계, 공존관계, 불편한 동거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경험을 하셨겠지만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숙명처럼 생각해야 되는 항상 숙명처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테드 그 강연을 하는데 그 첫 모토에서 제일 인상 깊게 읽었던 표현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정말 황금 같은 주말에 거기에 기말고사도 끝나서 아직 피곤도 덜 풀렸을 것 같은 우리 학부생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도움이 되는 강연을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원래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바이러스의 이 시대, 바이러스의 습격 시대, 바이러스와의 동거가 어쩔 수밖에 없는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이러스에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하나에 사실은 다 나와 있어요. 이 사진 하나에. 지금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러스에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제가 항상 어디 가서 강연하면 그런 얘기들 하세요. 바이러스 연구하니까 이제 일기예보처럼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매일매일 내일 일기예보처럼 중국 광동성에서 무슨 바이러스가 출현할 예정이니 다음 주에 어느 지역은 여행을 삼가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대응 기반이라는 거는 이 그림 안에 있는 게 답니다. 뭐냐? 여기 보시면 이게 뭔가요? 뭔지 아시나요? 임신 진단 키트처럼 순식간에 10분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바이러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출해내는 키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단이에요, 진단. 진단을 빨리 하고요. 다음에 이거 뭔가요? 주사 맞는 거. 백신을 잘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신종플루 때 많이 유명해졌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대응 기반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대비가 되면 어떤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사실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안 돼요. 이번에 메르스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나요? 심지어 진단도 잘 안 되고, 진단도 지금 뭐 하루 이틀 정도 걸리죠. 이틀 정도 걸리는 그런 진단, 더군다나 양성 음성이 오락가락하는 결과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골탕을 많이 먹었죠. 진단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진단도 안 돼 있는데 심지어 진단도 안 돼 있는데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됐었겠습니까? 항상 제가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2012년도에 중동에 문제가 됐을 때 이런 대응 기반 논리를 준비를 했었더라면 우리가 세계 2위의 메르스 대국의 오명을 쓰지 않았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끊임없이 동거해야 되는 바이러스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슬라이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이 원헬스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원헬스가 무엇이냐? 아까 계속해서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바이러스들은 전부 동물과 연계가 돼 있고 이제는 동물과 사람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동물에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는 사람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항상 사람과 동물은 이 원헬스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는 뭐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면 학부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어떤 그 멘트를 하나 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무지하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성격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그 순응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누가 앞에 나와서 그런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저 인간이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요새 제가 학생들과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화두를 한번 던지고 같이 고민해보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도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는 일 중에 성공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실패고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너무 상투적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제가 만약에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인정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면 저는 우리 회사가 망할 줄 알았어요. 내가 정말 우리 회사의 정말 핵심 플레이어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고 나니까 회사 매출액이 50%가 뛰었어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줄 때 내가 거기에 잘 뽑혀가기 위해 준비를 항상 해라. 준비된 인간이 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고 싶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그거를 하고 싶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집착, 정말 간절함 이런 것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가장 아쉬운 건 저희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스펙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도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그런 어떤 스펙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데에 대한 그 어떤 간절함이 지금은 조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제가 여러분들에 충고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그런 것들을 가져야 훨씬 더 꿈을 이루는 데 가깝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 제가 강의했던 바이러스와 관련된 바이러스에 걸리면 열이 나고 그 열이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서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오늘 제 얘기가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강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